(2027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투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전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반도체입니다. 속도는 훨씬 빠르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고 AI 시대에서 요구하는 초고속, 초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반도체 시장이 그냥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경쟁이 시작된 시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이 세 기업이 맞붙는 3파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광반도체라는 이 새로운 흐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통신 열풍의 최종 수혜 섹터인 광반도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수많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진짜로 크게 갈 수 있는 기업들만 정확하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몰릴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고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 오른 뒤에 뉴스 보고 따라가느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지금 광반도체 개발 속도를 놓고 서로 경쟁이 붙은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7년에 광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광반도체는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광반도체 시장을 개화하기 위해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내년에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자 TSMC도 곧바로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TSMC는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 협력 체계까지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패키징, 장비, 공급망 이걸 전부 묶어서 광반도체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버리겠다는 전략이죠. 결국 이 광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이 국내 광통신 열풍 그 초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도 명확합니다.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이 광반도체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그냥 뉴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다음 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장면이고 여기서 수혜를 볼 국내 광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마어마한 폭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생산할 광반도체 진짜 핵심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 아무 종목이나 들어갔다가 조정해서 털리느냐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자리라는 거죠.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지금부터 1000% 올라갈 광반도체 대박 종목을 찾아라 인데요. 제가 직접 관련 데이터까지 다 뜯어보면서 폭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압축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단순한 단타 기회로 끝날 수도 있고 아예 계좌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통신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제가 오늘 광반도체 관련 영상을 준비했다고 이제 광통신은 끝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광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광반도체라는 새로운 테마가 따로 생겼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광통신이라는 큰 틀 안에 광케이블,
광전송 장비, 기지국,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광반도체까지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의 산업 안에 여러 개의 세부 영역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왜 갑자기 광반도체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테마가 바뀐 게 아닙니다. 같은 광통신 섹터 안에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순환매입니다. 처음에는 광케이블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광전송 장비로 넘어가고 이제는 가장 미단계,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인 광반도체 쪽으로 돈이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한번 움직인 영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다음 타겟을 잡아야 되는 차이라는 거죠. 결국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지만 가장 크게 가는 영역으로 돈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광반도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광통신 관련주가 순환매를 돌 때 폭등이 나올 광반도체 영역을 말씀드릴 건데요. 딱 4가지 영역입니다. 왜 지금 이 4가지 영역에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광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술의 끝단입니다. 광반도체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위단계죠. 결국 시장은 항상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진 영역으로 마지막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등이 나옵니다. 두 번째, 광반도체 장비입니다. 이건 생산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삼성전자, TSMC가 광반도체를 양산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장비입니다. 즉,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돈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 광반도체 부품입니다. 이건 수량이 터지는 영역입니다. 반도체는 완제품보다 부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산이 시작되면 가장 크게 실적이 터지는 곳이 바로 이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통신 반도체입니다. 이건 데이터 흐름의 중심입니다. 광반도체에 들어온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고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결국 광통신과 반도체를 직접 연결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장 확장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영역이 광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광통신이든 광반도체든 엮여있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 핵심인지,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광반도체 핵심 기술에서 한 종목, 광반도체 장비에서 한 종목, 광반도체 부품에서 2종목, 통신 반도체에서 한 종목, 이렇게 영역별로 딱 압축해서 진짜 핵심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선별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광반도체 핵심 기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반도체 핵심 기술은 역시 실리콘 포토니스입니다. 이 실리콘 포토니스라는 용어는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키워드니까요. 잘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실리콘 포토니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 실리콘 포토니스는요,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사진처럼 기존에는 전기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이제는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 이게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기술 확보에 전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비교입니다. 기존 전기 기반 반도체와 실리콘 포토닉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먼저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전기 기반은 약 25GBps, 실리콘 포토닉스는 800GBps,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아예 다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송 거리입니다. 전기는 수 센티미터에서 길어야 1m 수준인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수십 미터에서 킬로미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100배 이상 거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까 속도랑 거리 보셨다면 이제는 실제 성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발열입니다. 기존 전기 기반 반도체는 저항 때문에 발열이 심합니다. 특히 속도를 올릴수록 이 발열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되죠. 이게 왜 문제냐? 온도가 올라가면 CPU나 GPU가 자동으로 속도를 낮춥니다. 결국 이론적인 성능이 아니라 실제 성능은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버 운영 비용보다 냉각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없고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즉,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려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역폭 밀도입니다. 기존 전기 방식은 배선 간 간섭 문제가 있어서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하나의 광섬유 안에서 여러 파장을 동시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의 길로 수십 배, 수백 배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겁니다. 발열은 낮추고 성능은 유지하고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는요, 지금 광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돈이 몰리고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 영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실리콘 포토닉스 핵심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은 없을까? 이 생각 드셨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한국 첨단 소재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을 적용한 광회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기존에는 광통신이랑 반도체가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공정 안에 광기술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즉, 실리콘 포토닉스 흐름에 정확하게 맞물린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이론 단계가 아니라 미세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실제로 접목해서 초소형 광센서 부품과 시스템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광반도체는 무조건 소형화 그리고 집적화로 갑니다. 그 흐름에 이미 올라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GPU 성능이 아니라 칩과 칩 사이를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부품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연결 기술을 쥐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광반도체 핵심 기술 대장 후보가 바로 한국 첨단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광반도체 핵심 장비입니다. 핵심 장비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영역, 바로 광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모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광모듈은 데이터를 빛으로 보내고 다시 받아오는 통신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보내고 그 빛을 다시 전기로 바꿔주는 데이터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그 빛이 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세 번째, 도착한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광모듈은 송신과 수신을 한 번에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즉,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담당하는 핵심 장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광모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광모듈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광반도체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왜냐? 광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바로 이 광모듈이기 때문입니다. 즉, 광반도체는 머리고 광모듈은 손과 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광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어디로 수요가 집중되느냐? 결국 전부 이 광모듈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는 광모듈을 통해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의 최종 종착지라는 겁니다. 자, 특징도 한번 보시죠. 초고속 데이터 전송 100기가에서 시작해서 1테라 이상까지 올라가는 속도. 지연은 낮고 손실은 적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AI, 클라우드 이 두 가지 수요가 터질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이 바로 이 광모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장비가 바로 이 광모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광모듈 시장에서 국내 대장주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하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그 기업이 바로 빛과전자입니다. 그럼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느냐? 광반도체 핵심 장비인 광모듈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가격 경쟁력과 공급 대응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즉, 수요가 터질 때 가장 먼저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400기가, 800기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미 1.6테라를 넘어 3.2테라급 차세대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1초에 수백 기가 데이터를 보내는 수준입니다.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즉, 현재 시장이 아니라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광모듈 시장의 통계를 보시면 현재 글로벌 표준이 400기가에서 800기가입니다. 그런데 빛과전자, 시장 표준의 2배에서 4배가 넘는 광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관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바로 광모듈인데 이 광모듈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면서도 동시에 양산 대응까지 가능한 기업. 이런 기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전부 갖춘 기업이 바로 빛과전자입니다. 즉, 단순 테마가 아니라 기술, 생산, 공급,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광모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향후 광관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장비 기업이 빛과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단타입니다. 하지만 이 단타도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단시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은 그 방법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단타로 실전 매매를 했던 녹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목 선정이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폭락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폭발 직전의 종목을 확률 높게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단타 승률이 무섭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상승 직전 종목을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건 검색식이 제 단타 검색식 중 하나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수식이 세팅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종목을 고점에서 잡냐, 저점에서 잡냐로 나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단타 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건 검색식을 한 개만 쓰지 않고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건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 당일 몇 프로로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두 종목에 전부 상승 마감으로 끝났죠?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단타로 실패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는 종목 선정이 8할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식을 활용해서 수익이 났던 걸 한번 인증해드리면요.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상황별 조건 검색식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방법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혼자 하기 무서운데 전문가님이 매일 픽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종목 공유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이런 식으로 장 시작부터 장 마감 때까지 당일 상승이 유력한 주도주를 제가 직접 픽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픽을 하고 진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단타하기 힘든 구독자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건 조만간 정말 크게 가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종목들이 간혹 몇 개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포착되면 실제 매매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첫 번째 인증 내역에서는 한 번에 3억 9천 정도를 들어가서
13% 상승해 수익이 5,1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이고요. 두 번째 인증 내역은 한 번에 6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8%대 상승이 나와주며 수익이 5,3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입니다. 제가 직접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채널의 주인장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산 운용사 라이센스가 있고 아직도 현업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뭘 크게 해드릴 건 없지만 최소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냥 이 모든 걸 다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고 채널 구독자라고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걸 전부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타 전용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 그리고 두 번째, 혼자 단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급등주 포착방 무료 초대. 마지막으로 제가 시황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모두 끝냈을 때 이거 터지겠다 라고 대박 느낌이 나는 히든 종목 무료 공유까지. 이 모든 걸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창을 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광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품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비보다도 더 큰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장 크게 터지는 게 바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반도체 핵심 부품 중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저는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뭐냐면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보내는 광반도체 핵심 부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빛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부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반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특정 파장의 빛, 즉 레이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데이터를 실어서 광 케이블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옵니다. 광통신은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럼 그 빛을 처음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이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즉, 데이터 전송의 시작점이자 광통신의 출발 장치, 이걸 전부 담당하는 부품이 레이저 다이오드고요. 자, 그럼 이 레이저 다이오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일 파장 제어입니다. 이게 뭐냐? 특정 파장의 빛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광 케이블 안에서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고속 온오프 스위칭입니다. 빛을 아주 빠르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결국 속도의 한계를 결정하는 게 이 부품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광통신 호환성입니다. 광 케이블, 광 모듈, 이 모든 장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즉, 따로 떨어져 있는 부품이 아니라 광통신 시스템 전체의 시작점이자 핵심 연결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빛을 만들어내고 속도를 결정하고 데이터를 구분하고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는 이 모든 역할을 단 하나의 부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광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터질 수밖에 없는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드릴 대박 종목이 바로 QSI입니다.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느냐? 국내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즉, 광통신과 광반도체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광원 기술을 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광모들이 늘어나고 광케이블이 깔리고 데이터 센터가 확장될수록 이 기업이 만드는 부품은 무조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QSI의 레이저 다이오드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반도체 레이저부터 광반도체 제품까지 이어지는 토탈 솔루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 납품 기업이 아니라 광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바라보는 시장도 다릅니다. 자율주행, 라이다, 6세대 통신 및 위성통신 분야까지도 진출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광통신을 넘어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레이저 다이오드 핵심 기술 보유, 국내 유일 수준의 생산 구조, 광반도체 토탈 솔루션 기업, 미래 산업까지 확장되는 시장, 이 네 가지를 전부 갖춘 기업.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광반도체 핵심 부품 대장주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QS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광반도체 두 번째 핵심 부품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빛을 보내는 송신 역할을 한다면 그 빛을 받아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수신 역할을 하는 부품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핵심 부품이 바로 포토다이오드입니다. 포토다이오드가 뭐냐?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광반도체 핵심 부품입니다. 즉, 보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동 원리 보시면 광 케이블을 통해 전달된 빛이 들어오면 반도체 내부에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다시 전기 데이터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시작이라면 포토다이오드는 끝입니다. 즉, 데이터 전송의 마지막 단계, 광통신의 최종 완성 단계, 이걸 담당하는 부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보내도 이걸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동시에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토다이오드 역시 레이저 다이오드와 함께 같이 터질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포토다이오드가 왜 중요한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감도 수신입니다. 포토다이오드는 아주 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서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고속 응답입니다. 빛을 전기 신호로 아주 빠르게 변환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호 정확도입니다. 노이즈를 최소화해서 데이터 오류를 줄여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빛을 보내고 포토다이오드는 그 빛을 받습니다. 즉, 광반도체는 보내는 시작과 받는 끝, 이 두 개가 맞물려야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데이터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이 두 부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핵심 영역이고 수요가 터지는 순간 동시에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광반도체 핵심 부품인 포토다이오드를 생산하는 중요 기업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광전자입니다. 광전자는 포토다이오드 기반 광반도체 수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핵심 부품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통신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소형 발광 다이오드 개발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까지 같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단순한 통신 부품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기술까지 같이 올라탈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센서 영역까지 확장되는 광전자 부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레이저 다이오드가 시작이라면 포토다이오드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 끝을 담당하는 기업, 광통신 데이터 흐름의 마지막을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광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신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처리 기술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처리 기술이 광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데이터를 빛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포토 다이오드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전달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데이터를 실제로 계산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즉, 광관도체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기술이라면 데이터 처리 기술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관도체 테마와 엮여서 자주 폭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니까 절대 놓치고 갈 섹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광모듈을 통해 들어온 데이터는 서버 내부 반도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경로를 설정하고 패킷을 처리하고 트래픽을 분배하면서 전체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데이터를 아무리 빠르게 보내고 받아도 이걸 처리하는 단계가 느리면 전체 성능이 그대로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통신 플러스 광반도체 플러스 데이터 처리, 이 세 가지가 전부 맞물려야 AI 인프라가 완성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 기술 영역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 영역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누가 처리할까요? 반도체가 합니다. 그것도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통신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신 반도체가 담당합니다. 자, 여기서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통신 반도체는 뭐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건 광반도체가 아닙니다. 광통신 구조를 보시면 광반도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광반도체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통신 반도체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리까지 같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나눌지, 어떤 경로로 최적화할지 이걸 전부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통신 기능을 하나의 칩 안에 전부 넣어버립니다. CPU, 패킷 처리 로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메모리, 입출력 회로,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흐름 제어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온 칩 구조,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SoC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옵니다. 아무리 광반도체가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도 이걸 처리하는 단계에서 막히면 전체 성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결국 데이터의 시작은 레이저 다이오드, 전달은 광 케이블과 광모듈 수신은 포토 다이오드, 그리고 이 모든 걸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통신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성능을 결정하는 건 이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즉, 광반도체의 끝은 결국 통신 반도체에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통신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통신 반도체 대장주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5기가급 백코를 상용화했고 PON 기반 맥 SoC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인 데이터 병목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검증된 통신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기가, 25기가 같은 차세대 통신칩까지 이미 상용화했고 초저전력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인 전력 이슈까지 같이 해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속도 문제, 병목 문제, 전력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통신칩 회사가 아니라 6G 통신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되는 통신 반도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광반도체가 데이터를 만들고 전달하고 받는 구조라면 이 모든 걸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데이터 흐름을 실제로 제어하는 핵심 기업, 그게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채널 구독자 무료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시거나 참여는 했는데 전산 오류로 아직 혜택 못 받아가신 분들, 이거 무료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단타 조건 검색 시 10종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을 드리고요. 이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버전이고 내용 보충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린다는 조건으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포함해서 그동안 제 영상에서 봤던 종목들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타점 잡고 들어가기 힘든 주식 초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 방에 전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독자 전용 장중 실시간 당일 주도주 무료 공유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한 달에 한 번 정도꼴로 제가 1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템베거 유력 종목, 즉 히든 종목도 숨은 재료와 내용 다 공유해드리면서 특별 공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구독만 해주시면 이거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구독 인증만 간단히 해주시면 모든 혜택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창을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 시기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